예, 변호사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여름 휴가를 갔는데 그 사이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자살골을 먹는 바람에 뭐 휴가를 완전히 망쳤다고 할까요? 휴가가 지금 되겠습니까? 가서도 지금 뭐 자아불안석일 겁니다. 예. 우선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여명 비례 투표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뭐 도저히 평가 자체도 안 되지만 제가 안 됩니다. 그게 그 더불어민주당 그 전신 네. 쭉 내려오는 일관된 기조가 아니었나. DNA네요. 예, DNA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뭐 사과할 때도 뭐 실수 정도로 치부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 쭉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이 네. 뿌리 박혀 있어서 나온 거지 한순간에 실수로 나온 거 아니다. 우리 정동영 대선 후보도 한번 그런 소리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아주 예. 크게 노인 폄하가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이 더불어민주당 생각은 이게 젊은 층은 우리 편, 네. 나이 든 사람은 보수 예. 꼴통, 수구 꼴통이라고 자기들 폄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자꾸 투표장에 나오면은 우리 안 좋다 이거야. 불리하다 이거야. 예. 그래서 나이 든 사람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쏙 깊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만 해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 대통령 되었고 절대 그런 소리 안 예, 했습니다. 예. 근데 노무현 탁 바뀌면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젊은 층은 그때 노사모 네. 이런 사람들 다 젊은 젊은 층 아니었어요. 층이었죠. 그걸로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인터넷에 그런 댓글들 올리고 뭐 이렇게 메시지를 띄우면서 그게 바람을 일으켜버렸거든요. 그게 나이가 많다고 꼭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 경륜 네. 그리고 노련함, 신중함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뭐 YS도 나이가 좀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 뭐 JP 도 DJ까지 그랬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부터 어떤 젊은 층의 바람, 예. 젊은 층의 어떤 그 사회를 갖다가 좀 변혁시키고자 하는 그걸로 자기들이 집권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네. 그래서 김은경 씨도 뭐 사실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58세가 뭐곧 이제 환갑이 돼가는데 자기도 그랬더라고요. 나도 나이 먹은데 내가 왜 그러겠냐. 민주당 사람들은 있죠.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무슨 생각이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건 적건 586이건 386이건 항상 어떤 그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예. 밖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뭔가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거부 반응이 예. 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자꾸 그 보수 정권에 자꾸 박근혜, 이명박 넘겨주는 게 예. 바로 이게 사회를 갖다가 바꾸지 않고 계속 지키고 싶어하는 노인들의 어떤 열망이 예. 어떤 사회의 혁신을 갖다가 막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김은경 위원장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그 뭐 이번에 사과도 노인에 찾아가 했지만은 그 진정성은 없더라. 그 사과하려면 있죠. 예. 금방 해야지. 막 자기 당 안에서까지 십자포화를 맞으니까 그제서야 가가지고 사과했는데 저는 그게 절대로 진정성, 마음에 우러나는 사과가 아니고 내년 총선 얼마 안 놔두고 지금 뭐 아까 이재명 대표 지금 뭐 그 잠적 중이란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 잠수를 탔다고 예, 하는. 그러니까 이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서는 거지. 이 사람들 속마음을 만일 그 어떤 관심법 이걸로 보고 있으면은 야 김은경 너 이번에 잘했어. 이 국회의원들이 했으면 혼날 건데 지역구 가가지고 예. 김은경 위원장은 뭐 내년에 뭐 비례대표 받으면 비례대표 받겠죠. 네. 그러니까 뭐 지역구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대표 선수로 너 잘했다고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 당 내에 또 국민 여론이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재명이가 저는 강압을 했지 않았겠냐, 뭐 전화로. 그렇겠죠. 그럼 내가 나가서 사과를 해야겠느냐, 당신이 해야지. 이재명이는 딱 또 뒤에 숨어버리자, 무슨 일 생기면은. 그러니까 갑자기 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가서 사과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억지 사과지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무리를 빚었으면은 당연히 사퇴를 해야 하는데 혁신노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퇴라는 걸 몰라요. 이번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윤석열 밑에서 이게 참 소비자 보호원장이었죠. 예. 금융감독원 부위원장 중에 한 명이 부원장 중에 한 명이 소비자 보호원장 네. 보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치욕을 견디면서 견뎌왔다 그랬거든요. 예. 아니 부원장들 전부 사퇴했어요. 정권 바뀌면은 그러고 자기가 사퇴 안 해놓고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연봉이 얼마고? 예. 3억인가요? 예, 3억이죠. 그다음 대통령보다 많아요. 그다음 제네시스 고급 차에 예. 기사까지 있는데 비서 있고 그러니까요. 왜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안 나와놓고 딴 사람 다 사퇴하고 나가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진짜 우리 문재인 대통령부터 유체이탈 화법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사퇴하면 그만인데 그거 꼭 자기는 임기제라서 그렇다는데 다른 사람은 임기 아닙니까? 딴 부원장 전부 다 임기제인데도 이 새 정권과 이게 그걸 괴를 같이 해야 되니까 사퇴한 건데 이런 그러니까, 유선적인 사람이 혁신위원장 하고 있으니 혁신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혁신위원장 사퇴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 교수님하고 김은경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할 때 이건 아바타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하면 십자포화를 맞을 만한 말 요걸 대신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러나려도 본인 아바타라든가 허수아비는 그 주인이 지시를 해야 물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이 명이 안 떨어지니까 명이 떨어져서 사과는 했는데 명이 안 떨어져서 아직은 이재명으로서는 방탄이 이 김은경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판이나 바둑판에 사석작전 있잖아요. 그걸로 가야 되는데 아직 장기 뜨는 사람이 아직은 조금 그래도 쓸모가 있다. 우리 장기 뜰 때 보면 하나 일부러 죽이잖아요. 예. 공격을 위해서. 근데 아직은 이재명 대표가 사석 작전을 안 갔다. 예. 아무튼 당내는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도 지금 신뢰를 상실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개혁 동력이 생길 수가 없죠. 의원들도 다 돌아서 가지고 친명 일부를 빼고는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딸들이에요. 개딸들은 똑같은 말 하니까요. 버텨라. 이재명 대표가 똑같은 말 복심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의 그런 프레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지금 지지 열풍이 오히려 더 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해식이라고 또 이재명의 또 부인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사무부총장이가 되는데 그 혁신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네. 이호일 대한노인회장한테 가서 사과를 하러 갔잖아요. 근데 차마 손으로 뺨을 때릴 수는 없고 노인들의 그런 화를 풀기 위해서 내가 사진에다 뺨을 때리겠다 하고 몇 대 때린 이거야말로 폭행입니다 하고 또 반격을 가했네요. 그날 이호일 노인 회장이 그러셨잖아요. 직접 때리면 폭행이 되니까 사진을 때리겠다. 글쎄 또 모욕 폭행이라고 그러네. 사진 때린 것도 그렇습니까? 법적으로는? 글쎄요. 그걸 갖다가 모욕으로는 못 볼 바는 아니겠지만은 이 김은경 위원장은 공인입니다. 그리고 공인이고 공인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항의하는 취지의 퍼포먼스제 일종의. 퍼포먼스고 또 아니라 하더라도 있죠. 이게 정치인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은 어떤 사생활 이런 거 가지고 비난하고 할 때 하는 거지. 지금 이호일 회장이 한 거는 공적인 영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인회 전체의 어떤 항의 의사 표시를 그걸로 한 걸로 봐야지. 이걸 갖다가 진짜 때리고 싶은데 내가 직접 폭행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점잖습니까? 이 사진을 때리겠다. 그거는 이걸 갖다 이해식 씨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아니, 제가 국회의원이고 이해식 씨라면은 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 정도 질타를.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이걸 모욕이니 무슨 법률가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을 들이댈 때는 법률을 안 들이대고 영장 체포 동의안 부결시키고 그다음 법률을 안 들이댈 때는 또 법률을 들이대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내로남불 이야기 듣는 게 바로 이런 장면. 그러니까 법률하고 관계없는 데는 꼭 법률을 끌여다가 자기들이 정의롭고 법을 잘 지키고 법치주의를 갖다 신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대법원 판결 뭐 판결 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마음에 드는 판결 나오면 참 정의롭다 하고 아니면 아 이거 뭐 사법부 개혁해야겠다. 네. 검수완박까지는 성공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뭐 그거는 그 보수당 여당도 그런 일이 많았죠. 많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거는 이게 너무 습관적이 됐고 네. DNA 뿌리 박혀 있는 어떤 그 내로남불의 발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제 코가 석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지금 거의 칼이 뭐 턱 밑 정도가 요까지 아니라 한 턱을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절반 정도는 찔렀어요. 0.5cm까지 지금 예. 칼이 칼끝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은경 리스크까지 겹쳐갖고 예. 지난번에 이래경인가 그 사람도 9시간 만에 사퇴했지 않습니까? 낙마를 했고. 예, 예. 이번 혁신위원장도 이거 함량 미달이라는 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을 이재명이가 임명한 거 또 모셔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팎으로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휴가라는 핑계를 해갖고 딱 지금 잠수를 탔다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러던데 나름대로 사과가 끝나면은 아니 휴가가 끝나면은 뭔가 출구 전략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게 당연하죠. 대다수의 관측들. 저게 아까 이래경 위원장, 예. 뭐 그 사람이라든가 이번에 김은경 위원장 여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는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말 혁신의 의지가 있었다면은 좀 공정한 마인드를 가지고 예. 자기 정치를 할 사람을 들인 게 아니고 진짜 공정하게 나는 당의 혁신만 바라지 예. 내가 무슨 자리 욕심 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은경 위원장 벌써 자리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런 소비자 것 같아요. 보호원장 이런 거 하는 거 볼 때 맛을 들인 거예요. 예, 야, 어떤- 이거 권력 좋네. 아이고 그 외국대학교 법대 로스쿨 교수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갑자기 소비자 보호원장 이런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공직사에 가면 또 네. 철저히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이 금감원 부원장이면은 은행이라든가 뭐 이 증권사 그러니까 아유. 벌벌벌 머리 그러니까 숙이잖아요. 김은경 위원장도 벌써 있죠. 어떤 자리라는 자리의 단맛 네. 이걸 아는 사람을 위원장 해놓을 때 벌써 이런 파탄 이런 불행은 예고된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사람만 자꾸 고르느냐 예. 이게 친명을 갖다가 중심으로 당을 이끌고 가고 싶은데 괜히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자기로서 믿을 수 없죠. 네. 공정한 마인드를 가져온 사람이 오가지고 이재명 사퇴해라. 만약 혁신위에서 그 말 나왔다고 합시다. 예. 이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만 고르다 보니까 이 김은경 위원장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기대 연맹이라 그랬나 그 폄하 발언도 있죠.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사법 리스크로 인한 책임만이 아니라 이런 혁신이라는 그 양두구육 밖으로 양고기를 걸어놓고 속으로는 내년 공천 예. 이런 권을 행사하겠다. 뭐 이런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 김은경 아마 위원장도 이번에 잘 풀렸으면 비례대표 한 자리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예, 적어도. 이제 그것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자리 욕심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데리고 온 자체가 본인이 엄청나게 반성하지도 않았겠지만 안 할 사람이지만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사법 리스크 이제 정말 영장을 백연동하고 또 대북 송금 문제 요걸 합쳐가지고 영장을 또 청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있죠. 자기 이제 거치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간단하게 물러날 사람은 물론 아니죠, 이 사람이. 그래도 뭐 당내에서는 그동안 뭐 9월 대란설, 네. 10월 사퇴설, 12월 뭐 정청래 의원이 초개월 주의보도 내리고 하면서 이재명의 사퇴 시나리오가 아주 설왕설래한 것은 사실이고, 아무래도 뭐 휴가 끝나고 오면은 최소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있어야 하지 그건 않겠습니까? 있어야죠. 그리고 당내에서는 또 하나의 무슨 출구 전략이랄까 이런 걸로 본인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가 예. 또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종로 출마를 선언해라. 네, 쾌양을이 그렇죠. 뭐냐. 네, 예. 종로에서 한번 내가 네. 승리를 해가지고 대권까지 예, 한번 가겠다. 뭐 네. 이렇게 좀 큰 틀에 뭔가 국민들한테 좀 정서적으로 감동이 올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놔라. 이런 주문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로서 지금 잠적 중에 예. 그 유분리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나한테 가장 살아남는 유리하냐.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골백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는 어떤 민주당의 어떤 정통성 회복, 그다음 어떤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어떤 위치 회복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계속 정치적인 자리를 유지하고 그다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권까지 계속 2027년까지 나아가느냐 이게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 그 이재명 대표가 이때까지 정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될 때까지 정치 역정을 보면요 거의 살아남는 생존 전략 이걸 중심으로 모든 그 언급 퍼포먼스 이걸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밖으로는 안 나오고 있지만 김은경 사태 이거는 자기로 봐서는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지 가장 자기가 살아남는 데 유리하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권위 회복이 아니고 네. 내가 살아남는 데 가장 유리한 방식이 뭐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2027년까지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야지 뭐 대권 경쟁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살아남는 방법을 지금 엄청나게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이 살아온 그 잡초 인생이 바로 그러니까요. 그런 겁니다. 예. 잡초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 아무리 발표해가지고 예. 약간 잠시 누워있을 수는 있지만은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서고. 예. 그래,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면 그 멘탈이라든가 생존력만은 우리가 비판도 하지만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런데 예. 이재명의 잡초도 예. 지금같이 땡볕에서는 말라버리든가 아. 사람이 뽑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뽑아버려요. 시골에서 잘하는 고 교수님 잘 하시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이 잡초 인생을 네. 뽑아버리겠다. 이 작심을 하고 검찰이 지금 달라들고 있는 네.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대장동 관련 사건들은 재판에 넘어가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그 사건은 지금 아마 재판이 시작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시작 전에 공판 준비 절차. 준비 절차만 하니라고 언제 시작할지를 모르겠고 그것이 끝나려면은 아마 내년 총선 내년 뭐 이유가 돼야지. 아니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마 대선까지도 될 것 같다고 대선까지는 그런 좀 얘기가 너무 나옵니다. 멀고.